자, 2023년 3월 현재 다음 질문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답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 분은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1번, 수시 전형 최대 지원 가능 횟수는? 2번, 수시 전형에서 일반대 다 떨어지고 카이스트 하나 합격한 경우에 정시를 볼 수 있다 없다? 3번, 내신 3등급 되려면 상위 몇 프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떠오르시거나 아니면 초딩맘이라면 영상 끝까지 안 보셔도 됩니다. 시간 낭비예요. 하지만 아주 기초적인, 정말 어디 가서 묻기도 창피할 정도로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싶은 분이라면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번 영상은 새학기 시작에 맞춰서 2023년 최신 버전 입시 기초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가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 중요한 내용들 나오니까 앞에 아는 내용 나온다고 영상 나가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야 합니다. 딱 10가지만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입시 기초는 완벽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 대학 가는 2가지 방법.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 수시는 각자 재학 중인 고교 생활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정시는 수능 시험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과거처럼 수시는 내신, 정시는 수능 딱 이렇게 나눠지지는 않아요. 수시 중에서도 수능 성적을 보는 전형이 있습니다. 이건 따로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수시 전형의 종류. 대학별로 전형 이름이 마음대로 붙어서 엄청 헷갈리거든요. 근데 심플하게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 이렇게만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엄청 다양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아이 재외국민 아니잖아요. 특기자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아이라면 큰 틀에서는 학종과 교과 이렇게 2가지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둘 다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의 내용을 반영합니다. 재수생 중에 수시 재수하는 경우에는 대학별로 똑같이 5학기만 반영하는 것도 있고 3학년 2학기 내용까지도 다 포함해서 반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 줄여서 학종이라고 하죠. 학종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성적의 경우에도 주요 교과목만 보는 게 아니라 전 과목을 골고루 다 봅니다. 이때 성적과 함께 각 과목 선생님들이 기재해 주시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줄여서 세특, 이것도 평가에 들어갑니다. 생활기록부에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4가지가 여기에 속합니다. 흔히 비교과라고 하죠. 입시에서는 이걸 줄여서 자동봉진이라고 하는데 한창 학종이 대세일 때에 비해서는 그 중요성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이거든요.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봉사활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1년에 100시간 했는데 내 친구가 130시간 했으면 내가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경험상 딱히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무튼 창의적 체험활동은 과거에 비해서는 중요성이 훨씬 덜합니다. 자동봉진 중에 특별한 활동, 교과와 관련 있는 활동이 있다면 교과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아니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기재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에 입시에 도움이 됩니다. 독서 관련 내용도 과거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확 떨어졌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1년에 한 번 담임선생님이 작성해 주시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줄여서 행특이라고 하죠. 이건 중요합니다. 생활기록부에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중요해진 거죠. 1학년 담임선생님, 2학년 담임선생님이 기재해 주신 내용만 들어갑니다. 참고하세요. 일부 대학에서는 학종에서도 수능 최저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종이면 수능 안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학생부 교과전형. 생활기록부 성적이 제일 중요한 전형이에요. 학종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 반영해서 평가를 한다면 교과전형은 과목별 등급만 반영합니다. 전 과목 다 반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각 대학별로, 학과별로 반영하는 과목이 있으니까 모집 요강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우리 흔히 교과목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이거 교과와 과목을 합친 겁니다. 교과가 좀 더 큰 개념이에요. 국어 교과 안에 국어 1도 있고 문학도 있고 화법과 작문도 있고 그런 거예요. 수학이라고 하는 교과 안에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이런 과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이 교과가 중심이에요. 그 교과에 해당되는 과목들의 성적은 다 반영되는 거죠.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 좋으면 바로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1차로 내신 성적으로 한번 거르고 수능 성적으로 합격자를 한 번 더 거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조건을 수능 최저 요건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어떤 대학의 수능 최저 요건이 3합 6이에요. 그러면 수능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 3개 영역의 합이 6 이내에 들어야 합격인 거죠. 국어 2, 수학 2, 영어 1, 탐구 3이 나왔다. 그러면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합하면 5가 되니까 합격인 거죠. 수능 최저 요건이 까다로운 학교일수록 합격자 내신 성적은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5번째, 내신 등급 기준. 1등급 10%, 2등급 20%, 3등급 30% 이런 거 아닙니다. 기준 알려드릴게요. 위에서부터 잘하는 순서대로 누적적으로 세웠을 때 1등급은 상위 4%까지, 2등급은 그 다음부터 상위 11%까지, 3등급은 그 다음부터 상위 23%까지, 4등급은 그 다음부터 상위 40%까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교육 부분에서 등급을 9개로 나눈 것의 대부분이 이 기준을 따릅니다. 수능 등급도 똑같아요. 근데 학생 숫자가 줄어들어서 점점 내신 등급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전교생 숫자가 200명이면 상위 4%가 8명인데 이게 숫자가 100명으로 줄어들게 되면 상위 4%는 4명으로 줄어들게 되죠. 전체 수험생 숫자가 줄어들어도 앞쪽에 잘하는 애들의 숫자는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내신 성적 받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6번째, 수시 지원. 총 6장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일반대 기준입니다.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교의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대, 육해공군사관학교, 카이스트, 유니스트 이런 학교들 있죠. 이런 대학들은 수시 지원 카드에 포함이 안 됩니다. 수시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 못한다는 것도 일반대를 기준으로 한 말이고, 일반대 다 떨어졌는데 경찰대만 붙었다, 사관학교만 붙었다, 그럴 경우에 수능 잘 봤으면 정시로 일반대 도전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 지원은 일반대 6장에 특수목적대 플러스 알파까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7번째, 수능시험. 과거에는 문, 이과 따로 나눠서 평가했는데 지금은 이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올해 수능도 똑같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등등을 치는데 이 중에서 영어랑 한국사는 절대평가고 나머지는 다 상대평가입니다. 줄세우기예요. 절대평가는 앞서 말씀드린 상위 몇 프로 다 필요 없고 정해진 기준에 따른 점수만 되면 누구나 특정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줄세우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상대평가에 비해서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어, 수학, 탐구는 모두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뉩니다. 국어는 독서랑 문학이 공통이고 헌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당연히 선택하는 과목에 따라 성적이 다르게 나옵니다. 수학은 수학 1, 수학 2가 공통이고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쳐야 됩니다. 문, 이과 통합으로 치기 때문에 문과생들에게 불리하다는 의견도 많고 실제로 결과도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일단 올해도 이렇게 칩니다. 탐구는 사회탐구 9과목, 과학탐구 8과목, 총 17과목입니다. 이 중에서 선택해서 2개만 치면 되는데 보통은 사회탐구에서 2개 선택하거나 과학탐구에서 2개 선택해서 칩니다. 특수학과의 경우에는 직업탐구를 치는데 직업탐구 같은 경우는 총 6과목입니다. 제2외국어는 9개인데 이건 해당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음에 따로 영상 만들게요. 참, 정시전형은 가학군, 나학군, 다학군 각각 1개의 대학씩 총 3개의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다학군은 딱히 쓸만한 학교가 없다는. 8번째, 모의평가. 수능이랑 비슷한 형태로 문제를 만들어서 모의로 풀어보는데 여러 번 칩니다. 그 중에서 수능을 출제하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모의평가가 특히나 중요합니다.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기도 하고 실제 수능과 비슷한 느낌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6월 모평과 9월 모평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모의평가는 교육청별로 돌아가면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점검한다는 차원에서만 치면 됩니다. 이거 따로 공부하는 건 딱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9번째, 수시 납치. 수시 전형에서 한 대학이라도 합격만 하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그의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전형에 너무 스스로를 낮춰서 지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이 없어서 최대한 안전하게 저기 지방에 새로 짓고 있는 사립대를 써서 합격했는데 수능이 대박 났다 할 수 없습니다. 스카이 못 가요. 새로 짓고 있는 사립대학교 가야 됩니다. 등록이 아니라 합격 여부입니다. 추가 합격도 마찬가지예요. 전화 안 받아도 일단 추가로라도 수시 합격하면 그의 정시는 끝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시 납치라고 하죠. 올해 입시 결과에서 수시 납치가 좀 있었고 이게 정시에서 특정 등급대 학생들이 텅 비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졌죠. 마지막 10번째, 학령 인구 감소. 우리 부모님들이 입시를 치를 때는 보통 수능 시험을 치면 80만 명 이상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는 100만 명이었던 시절도 있었죠. 그러던 게 이제는 40만 명대에 들어섰고 몇 년 안에 30만 명대로 더 줄어든다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수능 등급을 잘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엄청 공부 잘하는 애들은 똑같이 10명씩 있는데 예전에는 학생 숫자가 100명이어서 공부 좀 하면 상위 10%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학생 숫자가 50명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상위 10%에 들어가려면 5등 안에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학생 숫자가 줄어들면 공부 잘하는 아이부터 공부 못하는 아이까지 골고루 줄어들면 아무런 영향이 없겠지만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튼 학령 인구가 이렇게까지 감소하면 내신 등급을 잘 받기도 수능 등급을 잘 받기도 힘들어집니다. 다만 각 대학에서 걸어놓은 수능 최저 요건을 만족하기만 한다면 상대적으로 내신이 부족해도 교과 전형을 통해서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입시에서 나온 내신 등급보다 전반적으로 등급이 더 떨어질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애들이 없으니까. 학생 숫자의 급격한 감소는 전반적인 입시 결과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에게도 유리할지는 알 수 없다. 올해 입시에서는 정시에서 의외의 합격자들이 많이 나왔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하우 투 스터디는 입시를 비롯해서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다루는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교육과 관련해서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